자, 2023년 11월 20일입니다. 지금 시간 2시죠. 이제 2시가 막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 때, 도미넌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고야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올리고 있다. 수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인 것도 있고, 예, 큰 상승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고요. 제가 또 주로 유심히 보는 그런 또 주요 브리핑 코인들도 다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브리핑 코인만 거래해도요. 아주 큰 뭐 드라마틱한 그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코인 상승할까라고 제가 퀘스천으로 오늘의 썸네일을 드렸고요. 안전한 주요 코인들 투자라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적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코인이 상승할까인데 당연히 뭐 지금은 L도 많이 떠 있고 L2도 떠 있고 L1도 떠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이들 L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야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3주 차트를 보면 3주 이내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승할까라는 어떤 퀘스천을 드렸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좀 보세요라고 했던 그런 코인들은 이번 달은 어떤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썸네일을 적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냥 뭐 0.08%의 미증시가 뭐 올랐다라고 보기도 못하고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뭐 약보합세 정도를 일단은 봐줬고요. 국채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오늘의 미국 장은 어떻게 시작될지도 사실 우리 코인 시장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동안은 이렇게 빨간색이 이 청산맵이 물들어 있다는 건 많은 코인들이 그래도 상승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고요. 최근 4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올랐습니다. 제가 오전 11시에 일단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만 봐서는 와 엄청나게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산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돈은 맞긴 맞지만 매번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자금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청산보다는 그대로 홀딩, 그대로 지금 포지션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다. 이렇게 봐지죠. 그러면 세력들은 미실현 수익이라든지 어떤 어느 과도하게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분명히 반대로 또 끌어당기면서 또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많은 또 투자자들이 우리도 또 롱이다, 또 현물이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예,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또 반대로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체적인 어떤 뉴스를 좀 읊어드리면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단 내일인데 내일은 어떤 경제 지표보다 엔비디아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뭐 그래픽 유저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좋게 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채굴이죠. 채굴업자들도 이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지난달까지만 또 지지난달만 하더라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 이런 얘기들이 지난 분기에도 나왔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기술주, 엔비디아가 기술주를 그래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 시장은 내일 화요일 밤이 되면 좋아하고 또 어떤 좀 상승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여러 번 반복되지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할 때는 예, 똑똑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해버리고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일단 미국 장은 좀 좋아지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또 물리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생길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2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해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으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직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니까 다음 달에 있은 뭐 크리스마스 등등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가 좀 힘든 수치가 돼버릴 거고 이 수치가 계속해서 좀 떨어져 주면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건데 문제는 지난달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오를지 안 오를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24일 날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건 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해서 세일이라든지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때 뭔가 세일을 하거나 뭔가 좋은 걸 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이
조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왜? 현금화하는 개인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 일도 조금 주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패드, 연준이죠. 그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소위 말해 뭐 지금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보고가 그 전날 새벽 4 시뿐만 아니라 24일 날 아침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것들이 발표되면 금리가 정말 동결될 건지 내년 되면은 좀 동결 또는 오히려 하락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치나 뉴스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 증시는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눈치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걸 참고하십시오. 자, 코에 도미넌스는 이제 오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제 약간의 상승폭과 횡보폭의 어떤 점수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워렌 버핏 인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인제 주식에서 인제 뭐 전설이죠. 전설이면 돌아가신 거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귀재라고 인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인제 좋은 주식을 샀다가 지금 다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현금 보유를 많이 하겠다. 그건 어찌 보면 옆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S&P 500 미국의 이제 지수인데 이렇게 상승 랠리 지속이 힘들다. 경고음. 제가 인제 여러 어떤 경고음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떴는데 연말 랠리 그다음에 뭐 산타 랠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인제 현금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이 워렌 버핏이 어디 투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경제가 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고요. 자, 숨고르던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계속해서 인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브리핑에 오전 브리핑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물 ETF, 반감기 요 두 가지 호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올 것도 없고요. 그러면 세력들의 마음을 저는 계속 읽어 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정말 더 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같이 어떤 소폭의 상승이나 상승 랠리를 가다가 쪼끔의 반등을 반락이죠. 쪼끔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요런 식으로 쭉 가다가 쪼끔 눌렸다가 아이고, 아이고 요게 안 그어졌네요. 요렇게 쭉 상승으로 가다가 쪼끔만 늘렸다가 가는 걸 세력들이 원할까? 또는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좀 쭉 왔다 갔다 흔들고 쫙 빼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올리는 게 더 수익이 클까? 저는 이 전자 1 번보다는 2 번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ETF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거나 우리 개인들보다는 그들이 더 어떤 정보통이 빠를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큰 하락은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세력이라면 요런 시나리오를 적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의 생각으로 하면 '야 9% 너랑 반대로 갈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저는 요런 시나리오가 쪼끔 더 '설득력이 세력한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도 쪼끔 덜 눌렸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 그래도 지금 하락한 뭐 몇 프로 정도보다는 더 많은 퍼센트가 떨어질 걸로 저는 예측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11월 말에 한 번은 더 눌리겠지인데 여튼 저의 생각만큼은 아직은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력은 분명히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안전하고 안전한 주요 투자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은 어떤 변동의 퍼센트에 자꾸 유혹이 돼요. 갑자기 오늘 막 50% 60% 갔으면 '야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물려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인제 1위 인제 시총이죠. 이 비트코인부터 해서 한번 쫙 보세요. 1 년에 벌써 132%나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누가 변동폭도 없고 재미없다라고 했나요? 이 정도의 어떤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에 월만 이번 달만 하더라도 딱 11 월은 아니죠. 요게 또 한 달이니까 지난달 20 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비트코인만 해도 한 25%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뭐 월 10% 이상이면 뭐 이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한테 수익을 줬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BNB도 그다음에 뭐 리플도 뭐 결코 작은 건 아니죠. 그다음에 솔라나.
제가 솔라나 계속해서 주목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40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30일 동안 123%, 예,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에이다, 카르다노 에이다죠. 에이다 52%, 예, 월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도지, 그다음에 제가 또 체인링크 주목하라고 해 드렸죠. 그다음에 아발란체, 그다음에 매틱, 폴리곤, 그다음에 폴카닷, 그다음에 여기 비트랑 따라가는 뭐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가 가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1 년으로 말하면 라이트코인도 벌써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톰, 코스모스 요런 것도 좋은 코인이라고 했죠. 46% 씩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코인만 여러분들이 잘 사고 팔고 하더라도 결코 수익을 못 올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이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1년 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달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코인을 샀으면 큰 하락을 맛보거나 큰 손실을 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요 코인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진짜 제대로 된 찐 상승에서는요, 알트 코인들을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사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메인넷으로. 그러면 다른 코인은 이런 좋은 코인들로 먼저 여러분들이 현물 ETF 어떤 승인이 났을 때 이런 좋은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먼저 쫙 올라가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좋은 가격에서 익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을 이용해서 나중에 알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올라간 폭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걸 기다릴 때 이 좋은 코인들이 먼저 올라가 버리면서 '에이 저거 살 걸 괜히 이거 샀네.' 이런 시기가 분명히 현물 ETF 승인 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인넷 코인에 뭐 분산 투자가 됐든 뭐 하나의 뭐 한두 개 코인에 됐든 뭐 한 개 코인은 좀 그렇고요. 많아 봤자 한 3개 정도 코인에 분산 투자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시고 거기서 익절 잘해서 그다음에 올라갈 그다음 뭐 2 순위의 어떤 좋은 코인, 3 순위의 좋은 코인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면 얘네들은 또 출발하면 또 뭐 시원하게 또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내년 6월 이전에 잘만 불리시면 최소 50%, 많게는 두세 배 이상도 현물만 거래해도요, 올릴 수 있는,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코인, 알트코인의 어떤 퍼센트에 유혹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이 손절 처리 못 하잖아요. 또는 익절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코인을 갖고 있으면 쪼끔 물려도 별로 안 떨어지고요. 인제 현물 ETF 승인 나면 시원하게 간단 말이에요, 비트 따라서.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꼭 좀 선택해서, 지금은 알트 아닙니다. 이 주요 메인넷 코인 또는 비트코인을 모을 때라고 제가, 예, 목이 아플 정도로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 시간 RSI 점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가운데 몰려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도미넌스가 우리가 뭐 쫙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알트 코인들은 올라가는 것 같아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도 다시 떨어지고 여기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과매도 구간이라든지 과 그 매도 구간의 이 40점 이하로 지금 최근 거의 한 달 반 동안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이제 연파이낸스 같은 YFI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스캠, 뭐 해킹인지 뭔지 갑자기 뭐 거의 한 30% 이상이었던 코인들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요렇게 연파이낸스 같은 코인이 쪼끔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인제 말했던 맥락은 뭐냐면 '이렇게 어정쩡할 때 세력들은 쫙 달린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세력들이 달릴 것 같으면 이 오버솔드라고 하는 이 과매도 구간 안으로 어느 정도 코인들을 거의 절대 다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또는 이 사이에서 많은 코인들을 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요,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세력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가 될 때까지는 지금은 좀 상승장이겠지만 이 앞으로 이 40점 밑으로 약간의 인제 매도 구간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여기 내에서 점도표들이 생기다가 과매도 구간으로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좋은 코인을 매수해서 인제 진짜 찐불장, 불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승장을 좀 대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점도표는 제가 매일매일 인제 보여 드릴 테니까 요런 인제 RSI의 변화폭도 우리가 좀 신경 쓰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거의 뭐 크리스마스 때 랠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지나고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연말과 1월 1, 2일 그때 또 폭락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우리가 연말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고 차트를 또 보면서 지금 오늘의 코인들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채팅방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혹시 코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제가 브리핑 하다가 한 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자, 비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아까 브리핑하면서 먼저 알려드렸지만 3주 차트는 계속해서 좀 떨어질 거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라인이 가리키는 부분을 무조건 이 가격이야, 뭐 35,000불이야 이렇게 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우리는 떨어진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 떨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은 반등이 나올지 몰라도 떨어진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에도 한번 고점 찍었고요. 여기에도 고점 찍었네요. 제가 오늘도 37,900불 정도가 제가 그 뭐 저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를 보라는 거고요. 거기를 지금 뚫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만 쫙 올라가는 건 지금은 좀 기대하기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프리미엄 차트로 우리가 보면 L2가 떠 있었고 지금 캔들 시그널이 유지 지금도 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오전 8시 제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쭉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시나리오를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 노란색을 거의 뭐 그냥 고야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얘는 지금 L2가 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세고요. 이 고야 라인까지는 요렇게 맞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맞고 뚫고 내려가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또 한 번 더 올라가면서 38,000불을 뚫으려고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뚫고 이제 내려온다라는 건 캔들이 아래로 요렇게 형성되면서 요런 식으로 완전 캔들이 고야라인 아래에서 형성된다면 당연히 S가 뜨고 S2가 뜨겠죠. S1, 2, 3 중에 뭔가 뜨겠죠. 그렇게 되면 조정이 온다. 다만 지금의 고야 RSI는 L과 L2가 유지 중이고 라인 자체가 약간 지금 꺾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튼 아직까지는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다가 싼 것처럼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오늘 올라갔던 약 37,500불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요 35,700불 요 37,500불 요 선을 뚫는다면 더 위에 여기 보였던 요 부분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약 37,900불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저항을 한 요 정도 선을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까지는 꼴이라도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지금의 L2와 L이 조금 더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플 궁금하시고 갈라 제로엑스 MDT 우리 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리플 보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코인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3주 차트는 좀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인도 L2가 지금 캔들 시그널이 유지 중이라 별로 안 떨어지죠. S가 뜬다 하더라도 제가 고야 라인을 걸쳐 있듯이 뜰 때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2가 유지 중이고 L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얘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뭐 시나리오는 요 근처까지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요렇게 조정받다가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서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최소 뭐 한 2,050불까지도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요 지점 있죠. 1940불대 요 부분까지 40불에서 1950불 요 사이까지는 우리가 매수하려고 다시 대기를 하면 된다. 요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고야 라인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업비트 안 봐드렸네요. 업비트 한번 볼게요. 자, 업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요 고야 라인을 요렇게 지지를 받을지 요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여기 오늘 올라왔던 고점인 거의 뭐 5천만 원 육박 오늘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예. 4,991만 9천 원이네요. 여기까지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꼭 꼬리까지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4,986만 원 요 정도까지 올 가능성이 뭐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질적으로 빠지면 우리는 다음 매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벌써 그어져 있네요. 예, 4,885만 원. 요 정도까지도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볼게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맞고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에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요 두 개를 제가 잠시 네, 지우면 자, 일단 지금 여기 빨간색이 122평이거든요. 1시간 봉으로. 이 보라색이 저는 202평인데 지금 보면 거의 202평 가까이를 지금 이더도 뚫으려고 했지만 예, 못 뚫고 지금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1차로 보는 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69만 2천 원. 요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와 준다면 여기 202평 맞는 부분까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중간 정도면 대충 한 200, 한 70,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열려는 있지만 지금의 어떤 고야의 어떤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로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여기 202평 정도만 맞고 좀 분위기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 코인도 이제 지금은 횡보고요. 고야 차트를 봐서는. 자, 지금도 보면 이걸 조금 더 이 캔들을 좀 이렇게 늘리면 자, 분명히 L2가 떠 있었다가 S가 뜨더라도 고야 라인 위에서 떴기 때문에 별로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다시 L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좀 좋은 샘플의 팁인데 잘 보세요. 뭔가 상승을 할 때요. 이렇게 긴 꼬리를 형성했다는 건 마지막 이 윗꼬리를 돌파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보면 저항 삼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못 뚫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캔들의 높이가 별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에 매수 매도가 많이 좀 싸우고 있는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건 여기를 뚫기가 생각보다 지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고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L2와 L이 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요렇게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지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형성이 돼 버렸어요. 요런 경우는 어느 정도 요 근처에서 좀 더 놀다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핑크 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랑 핑크 라인하고 맞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좀 조정받으면서 S가 좀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자리를 예측해야 되냐면 여기 매물대를 좀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알려줬네요. 0.6에서 0.6보다 조금 마중 나온 0.61. 요 근처에 우리가 또 다음 매수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를 뚫는다 그러면 여기 0.58870 있죠. 예, 여기에서 여기 몸통 정도인 0.593 뭐 요 정도 사이까지 우리는 또 매수 자리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 준비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걸 업비트로 한번 대입을 해 보면 음 자, 업비트 대입을 제가 뭐 뭔가 많이 그려 놨네요. 자, 지금 어차피 여기 고야 라인을 얘는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 바이낸스는 이제 막 빠지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는 여기 고점을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까지 생겼다라는 건 여기를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 뚫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뚫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못 뚫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아 힘이 붙인다. 이제는 좀 빠지겠다.' 요런 시나리오로 보라고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계속해서 인제 보여 드렸던 여기 고점 797 불까지도 우리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는 열어 놓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여기 800 한 1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 몸통들이 많이 맞아 있고요. 꼬리도 요렇게 맞고 반등을 한 자리.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810 원까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요렇게 봐지는 거고요. 보수적으로는 797원 요 사이에 또 캔들이 여기처럼
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리플은 좀 빠질 가능성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 자, 갈라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하고 거의 이제 맞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좀 조정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로는 L과 L2의 조합입니다. L이 떴고요. 그 다음에 캔들 시그널이 뜨기 전에 왔다 갔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캔들 시그널 딱 딛고 올라설 때 L2가 떴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전에 있던 고점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리플 설명하면서 여기도 뚫으려고 했는데 꼬리, 여기도 뚫으려고 했는데 꼬리, 여기도 지금 뚫으려고 현재 하고 있죠. 여기를 지금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요런 캔들이 계속해서 요 사이에서 형성되면요. 고야 라인이 서서히 그냥 따라 붙으면서 얘도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L이 뜬 상태에서 요렇게 이 고야 라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떨어진다라고 제가 단정은 짓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더 여기의 고점이 얼마냐면 이 0.02647이네요. 여기 부분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뚫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찌 보면 그냥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계속해서 더 하다 보면 이 힘이 빠져서 예, 우리 고모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야 라인, 엄마 손을 잡으러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조건 뭐 포지션 잡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공매도 대신 지금 갈라로 현물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익절을 여기서 한 50% 또는 그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위에까지 갈 때 또 익절,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를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엑스 한번 볼게요. 아, 갈라코인은 업비트에서 안 받아도 되겠죠. 어차피 팔아야 되는 부분이라. 네. 자,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고야 차트는 소폭의 상승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이 떴네요. 자, L이 떴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이 L이 떴을 때가 고야 라인 아래에서 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스토리지를 예로 들면서 L이 뜨고 난 다음에 이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계속 가다 보면 L 뭐 1, 2, 3 무언가가 떠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얘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제 19일 날 좀 올라갔던 얘를 갖다가 장대와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본다면 중간 정도까지는 대충 한 0.418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예, 좀 더 상승이 오겠지만 근데 이 최근에 얘가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S2가 뜨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L이 떴으면 그냥 요 사이에서 L 떴다 S 떴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 힘들지만 L 1, 2, 3 중에 뭔가 하나가 감사하게 떠준다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여기 캔들과 캔들의 중간 0.418 근처에서 뭐 절반 정도 뭐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과 몸통 정도인 0.426 요 정도에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로엑스가 L1, 2, 3 중에 뭔가 뜰지 안 뜰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일단은 현재는 L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소폭의 반등은 주지 않을까라는 게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 받고 MDT. 자, MDT입니다. MDT도 지금은 이제 횡보의 이제 고야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음, 지금 L이 떴고 L2가 떴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갔는데 지금 S가 떴으니까 고야 라인까지는 뭐 무난하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야 라인까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다음 현물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뭐 수익 실현해야죠. 예, 수익 실현하는데 S가 또 떴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이 고야 라인을 뚫고 못 내려오고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로엑스처럼 이 고야 라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지지받듯이 이런 느낌이 들면요. L2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낮춰서 SR 버튼을 누르면 더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했다가 한 번에 더 수익 실현 뭐 요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가져 봅니다. 예, L2라는 게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튼 고야 라인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ETC 보겠습니다. 자, ETC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 보면은 뭐 횡보의 그림이고요. 어, 그다음에 얘의 조합도 지금 L2가 먼저 떴는데 그다음에 L이 떴기 때문에 또 고야 라인 위에서 형성됐으니까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렇게 조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야 라인을 또 지지받는지 요런 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현물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은 정리 안 할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올라간다면 L2 시그널에 때문에 힘을 받아서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올라가겠죠. 여기와 더 위에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이제 너무 위쪽인 것 같고요. 제 눈에는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요.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 그러면 한 요 정도쯤이 되겠네요. 여기죠. 얼마냐면 만약에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20불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치지 않을까. 그게 뭐냐? 여기 장대와 장대 양봉의 여기 가운데쯤 또는 여기 음봉이 쭉 빠지면서 여기 몸통이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뭐 꼬리 부분, 몸통이 막 걸려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20불. 좀 많이 올라가면 뭐 한 20.3불, 3센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0.3불 예, 요런 정도까지는 고야 라인을 딛고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요 정도 2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칠리즈 보고 제가 솔라나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솔라나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로스가 나면서 소폭의 조정을 알려주고 있는 고야 차트고요. 그 다음에 소폭의 조정을 나타낸다 했는데 지금 S가 떴네요. 자, 그러면 L과 L2의 만남이니까 여튼 올라갔습니다. 이 퍼센트가 작은 것 같아도 어, 작은 것 같아도 여기서 이 정도 거의 뭐 한 2, 3%, 2.9%면은 뭐 작은 거 아닙니다. 그죠? 현물에서. 자, 지금은 이제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 이런 거죠. 이 핑크 라인을 S지만 진짜 뚫고 내려오느냐, 얘를 지지받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요거를 이제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때는 이 고야 라인을 맞는지 안 맞는지, 뚫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요런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까? 좀 더 끌고 가야 될까? 요런 걸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현물로 요 담아서 지금 수익 중이라 그러면 지금 벌써 어차피 늦었어요. 그죠? 위에서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좀 약간의 수익이 줄었더라도 저 같으면 좀 관망할 것 같고요. 여기를 뭐 고야 라인을 캔들이 딱 맞고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바로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정리할 거냐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좀 빠지려고 했던 여기 요 캔들 있죠. 요 캔들. 여기 얼마냐면 음 고야 라인은 밑에 뚫고 내려와서 0.07674 요 부분을 뚫고 캔들이 내려온다면 S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겠죠. 수익을 조금 줄더라도. 근데 고야 라인보다 약간만 내려온다든지 뭐 쬐끔 삐죽삐죽 나왔다가 얘도 L2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다.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그때 우리 5번 SR 버튼 눌렀을 때 지금 여기 맞은 부분까지 한 번 더 올 거고요.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장대와 장대에 음봉이 생겼네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 정도인 0.08 초반대까지 여기를 딛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셀 1, 2 요 부분을 뚫고 돌파한다면 0.8 정도까지는 또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S고 조금은 더 눌릴 거는 같아요. 더 눌릴 것 같은데 고야 라인을 완전히 뚫고 내려오는지 요걸 지금 트레이딩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마지막으로.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횡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을 조금 낮추는 그런 이제 차트의 그림이네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차트는 어떻게, 아이고. 자, 요런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L이 떴어요. 그리고 L2 시그널이 유지 중이니까 요렇게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 팔라 이런 게 아닙니다. L2가 뜨고 뭐 S가 뜬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저점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정리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감사하게 반등을 했고요.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잘 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S가 떴는데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와 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익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야 라인 기울기도 내려가고 있고 고야 라인을 뚫고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시 34분인데
3시 정도까지 한번 버틸 것 같으면 한번 버티셔도 됩니다.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시다면요. 그다음에도 또 이렇게 빨간 음봉이 생기면서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하이켄하시가 되겠죠. 하이켄하시가 요런 식으로 해머 그림이 또 다음에도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좋은 저점 있죠. 좀 더 좋은 저점을 여기 뭐 꼬리와 꼬리 맞는 요런 부분, 어, 여기 부분 또는 좀 더 낮은 부분 요런 데서 우리가 또다시 분할 매수를 준비해도 됩니다. 솔라나는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뉴스거리가 계속해서 아마 나올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얘는 좀 떨어져도요. 또다시 반등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로 뭐 먹죽먹죽이라고 하죠. 그냥 일부의 수익을 몇 프로씩 먹었다가 말았다가 먹었다가 말았다가 요런 거 괜찮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하이켄하시도 그렇고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업비트에서 한번 봐 드릴게요. 비트. 아이고. 솔라나. 지금 요거 좀 지우고 네. 짠짠짠.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봐 드리면 지금 일단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보다 지금은 저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저점을 올리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 한 76,600 원. 예. 76,600 원 정도까지는 지금 S이기 때문에 또 핑크 라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약간의 반등은 또 주면서 요런 식으로 한 76,600 원 또는 7만 한 여기 몸통까지 오면 77,200 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근처가 77,600 원에서 77,200 원. 요 정도가 1 차. 그다음에 2 차는 여기 몸통, 꼬리 여러 가지 맞은 74,000 원. 어 만약 저 같으면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할 것 같습니다. 76,600 원에서 77,200 원에 한 번. 그다음에 75,000 한 700 원에서 76,000 원 사이에 한 번. 그다음에 74,000 한 500 원에서 75,000 원 요 사이 한 3번 정도 저 같으면 분할 매수를 걸어 놨다가 예 또다시 여기까지 한 8만 원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또 요 반등을 저는 또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지저항이라든지 우리 프리미엄 차트 그다음에 고야 라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또 브리핑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대응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로도 오늘도 예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 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오후 2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